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강원도는 수혈과 수소 두 가지가 반영됐습니다. 히토류 클러스터 사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여전합니다. 유치원비 인상률을 위반하거나 급여 지급 사실이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혼잡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도내 신청자는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강원형 뉴딜 사업은 춘천 수열, 강릉 삼척권 수소,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반영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세부 과제에 강원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을 성사시킬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첫 방문지로 춘천의 데이터 전문 기업을 찾은 지 한 달여 만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한 디지털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두 개 축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들어 데이터를 다용도로 활용한다면 관련 산업이 생성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는 구상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함께 제시된 그린 뉴딜은 기후와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 과제로는 수소차 보급 확대가 포함돼 액화 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수열 에너지를 통한 녹색 산업 과제도 제시되면서 문 대통령의 강원 지역 대표 공약인 춘천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발굴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36개 뉴딜 사업 가운데 한국판 뉴딜 과제와 연관된 건 현재까지 수열과 수소 두 가지뿐.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히토류 클러스터 조성 관련 사업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발굴을 한 사업을 가지고 국회와 이제 관련된 기관들하고 좀 공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8개 과제를 놓고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강원도가 앞으로 강원형 뉴딜 사업을 얼마나 성사시킬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2018년 전국을 강타했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에 대한 기억이 또렷한데요. 올해 상반기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여전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해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고시합니다. 인상률은 대개 1%대입니다. 원비를 마구 올려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는 사립유치원이 적지 않습니다. 2017년 신설돼 올해 처음 종합감사를 받은 한 유치원입니다. 2018년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된 활동 외에 방과 후 특성화 활동을 3개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로부터 12만 원을 따로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별도의 통장까지 만들어 졸업 앨범비와 졸업 여행비로 9만 1천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결국 교육부에서 고시한 인상 상한율을 초과해 원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에 이런 사실을 숨겼고 정보 공시도 거짓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5,4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초과해서 징수를 한다거나 허위로 공시를 해갖고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원비 동결 조치를 그러니까 지원비 동결 조치를 하고 또 다른 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없어 행정실장으로 앉은 유치원 설립자. 자신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매월 240만 원, 3년간 7,9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서 제외시켰고 연말 정산도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단은
올해 상반기 19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해 41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감사에 들어가자 시설 사용료와 개인 차량 주유비 등 2억 9천만 원을 자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나머지 1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추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하교 시간이 빨라지고 거리 두기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려 혼잡이 더한데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시범 운영된 지 2주 만에 원주에서만 560건을 넘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학교 3개가 몰려있는 거리입니다. 인접 고등학교 학생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진입로가 빽빽합니다. 학교 직원이 나서 차량 하나를 빼고 나서야 스쿨버스가 커브를 돌고 교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에서 스쿨버스와 마주친 차량은 뒤로 후진하기 바쁩니다. 인근 도로는 마트 주차 차량까지 더해져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역주행을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차들이 한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중앙선을 넘다 보니까 남차선으로 이동을 해서 돌아야 되는 형편이 생겨서 늦게 오면 자리가 없다며 30분 전부터 미리 와서 기다리는 차량도 있고 횡단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주차 차량 사이로 쏟아져 나오면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뛰어서 건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가 갑자기 가다가 끼익 하고 멈출 때도 있고. 그래서 빵빵거려요. 차 사이로 지나다니고 애들이. 코로나19로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지면서 전학년이 같은 시간에 하교하는 데다 대중교통 타기도 꺼리다 보니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학교 측은 정문 진입로가 좁아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이유로 운동장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이른바 스쿨존으로 이 같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주민신고제 시행 2주 만에 원주에서만 56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는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구간의 불법 주차는 자연스레 없어지겠지만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 또 다른 혼잡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로 부모가 태워주는 자가용 통학이 증가하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철원 갈말농공단지에 764억 원 규모의 산업관광시설이 들어섭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청에서 철원군과 주식회사 그래미와 함께 컨벤션과 치료센터, 호텔과 쇼핑센터 등 융복합 산업 관광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국방개혁 2.0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원에 산업관광시설이 들어서면 생산 유발 효과 2,200억 원, 66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접경지역 대표 산업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환경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내 실업급여 신청자는 2,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4명보다 21.5%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도 305억 6천여만 원으로 37.4% 늘어나면서 5월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서비스업 비중이 큰 속초가 48% 이상 증가한 것을 비롯해 양양 46%, 원주 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입법 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계류시켰던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시행하려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6개월가량 앞당겨집니다. 이럴 경우 강원도 고교 1학년 12,765명이 103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지속에 따라 올해 학교 차원의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학교에 교부된 현장 체험학습 예산은 모두 교육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현장 체험학습비는 1인당 초등학생 2만 6천 원,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 6만 7천 원 등 64억 원에 달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취소된 학교 체험학습을 내년에 재개할 경우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만든 모바일 메신저 계정 수만 개를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 등 10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선불 유심칩 2만여 개와 모바일 메신저 계정 3만 1천여 개를 생성해 몸캠 피싱과 조건 만남 사기 조직에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6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용된 계정은 인터넷 카페와 SNS에 홍보글을 작성하는 데도 활용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계 지원을 위해 강원도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국비 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와 복지관, 낙후 지역 등의 조각과 회화, 미디어 아트 등 문화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